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1218대의 드론이 올림픽 오륜기, 스노보드와 같은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드론의 군집비행은 드론 군집비행 분야 기네스 기록을 경신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에서 연설 중 드론을 통한 암살 시도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드론의 악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드론이 인류의 생활을 바꿀 혁신 아이템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드론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다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히 조종사 없이 날 수 있는 비행체의 개념보다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드론에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엄청난 드론의 핵심 기술과 활용 현황,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론의 활용 분야를 알아보기에 앞서 드론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론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탑승해서 직접 조종하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하는 항공기의 총칭입니다. 외국에서는 드론이라는 용어보다는 Unmanned Aerial Vehicle, 다시 말해 UAV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드론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형태에 따른 분류인 고정익 형태와 회전익 형태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행기처럼 날개가 기체에 수평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고정익형 드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군사 목적용 드론이 고정익 드론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른 비행이 가능하고 높은 고도에서 장기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전익 드론은 고정익형 드론이 불가능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상하, 좌우, 자유로운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고정익형 드론에 비해 비행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대체로 비행 시간이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기술은 드론 산업 분야 선도를 원하는 국가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세계 무인기 국가군 분리에서 가장 높은 티어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무인기 기술 수준은 전 세계 7위권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익 형태와 회전익 형태 드론을 결합한 틸트로터형 드론의 개발과 실험 성공을 세계 두 번째로 이룬 바 있습니다. 드론에 적용되는 기술 중 핵심 기술은 항법 운영 및 비행 제어 기술,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한 센서 기술, 그리고 전지나 연료 같은 동력원 기술입니다. 항법 운영 및 비행 제어 기술은 대표적으로 FC라고 불리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의해 작동됩니다. FC는 드론의 두뇌로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와 조정 신호를 종합하여 안정적인 비행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센서 기술 사례에는 기체의 기울기를 감지하는 센서인 자이로 센서와 기울어지는 속도를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GPS 등이 있습니다.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FC에서 분석하여 드론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게끔 변속기를 제어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드론의 활발한 활용에 필수적인 비행시간 연장을 위한 동력원 기술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대체할 수소연료 전지, 가솔린과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지 등 다양한 동력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은 현재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까요? 흔히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야가 바로 촬영입니다. 드론이 카메라를 장착하고 인간이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여주므로 드론의 활용이 극대화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드론 활용 분야에서 촬영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TV 예능, 다큐 프로그램 등에서 드론 촬영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드론을 통한 촬영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항공 촬영보다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시야로 촬영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비용도 지금까지는 비교되지 않게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 역시 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들을 접목하여 스마트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제 무인 헬기, 광역 방제기를 대체할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원래 농촌에서 사용하던 무인 헬기, 광역 방제기보다 드론을 통한 방제가 최소 50%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활용도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드론을 통해 농작물의 재배 현황과 병충해에 의한 피해 현황을 조사할 수 있어 스마트 농업이 필수적인 요소로 드론이 꼽히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구조 영역 역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고자 발생 시 드론이 신속히 사고자의 위치로 응급처치용품을 배달하고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문가가 현장 상황 및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주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용도로도 활용 중입니다. 이외에도 주야간 영상 촬영을 통해 화재 발견, 조난자 수색, 강이나 하천의 홍수 범람 감시, 화산 활동 상태 관찰처럼 인력의 투입이 제한되는 영역에서 드론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여름철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하천 실종자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수색이 기존 수색과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이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분야, 바로 물류 운송 분야입니다. 현재 많은 기술적, 제도적 한계로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존을 비롯한 거대 물류 기업들이 현재의 물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단으로 드론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교통망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이나 산간, 섬 지역 등에서의 드론 물류 배송은 그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드론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수많은 용도와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활용 분야 외에도 건설, 측량, 엔터테인먼트, 시설 점검, 치안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드론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군,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LH, 한전 같은 공기업에서 드론을 활용한 업무를 위해 인력을 선발하고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드론은 단순한 무인 비행체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가 한 번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했던 영역의 공간을 확장시켜준 수단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열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용 사례들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나가면서 드론의 긍정적인 활용 측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적, 제도적 바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할 것입니다.